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서면에 70명을 제가 프랑스 보니까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네요. 세상에나 2,500명이 광란의 신년 파티를 하고 1,200명이 과태료를 물고 2명이 구속되고 아니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하여튼 유럽은 그냥 신년 파티 때문에 골머리네요. 네. 걱정했었습니다. 뉴이어스 이브 뭐 너무나 큰 파티를 벌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아니죠. 예, 작년에는 예. 그렇게 했으면 안 되고 특히 프랑스는 이러면 안 됩니다. 누적 확진자가 270만 명이 나왔거든요. 270만 명이요. 예,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넘어섰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지금 아직까지 제일 골치 아픈데 파티를 이렇게 큰 규모로 유럽 전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다 나왔는데요. 대부분 다 노 마스크였습니다. 단속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네. 단속도 어찌나 어렵던지요. 그 좀 발각되고 이러면은 아이고 쏘리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해산해야 되잖아요. 네. 고개라도 숙이고 좀. 예, 카메라 아니에요. 당당해요. 돌 던지고 네. 경찰차 불태우고 지금 오늘 새벽까지 또 확인을 해봤더니만은 아까 2명이 어제까지는 구속됐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7명까지 구속됐더라고요. 주동자로 네. 해서 경찰차는 4대나 파손됐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야간 통행 금지를 8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통행 금지를 저녁 6시로 앞당긴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파티를 꼭 하고 싶은가 보죠. 파티 참가자 인터뷰는 더욱더 경악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막 저항하면서 네. 왜 잡아가느냐. 우리가 모이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막지 마라. 자꾸 정부가 조심하라고 하는데 주의는 개인 각자가 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에 대한 주의, 조심은. 왜 우리를 비난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벌금도 작지 않습니다. 135유로니까 한 18만 원 정도 과태료잖아요. 네. 이걸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뭐 켈른 지역도 그렇고 수도 지역도 그렇고 30명에서 100명짜리 파티는 계속해서 적발이 됐고요. 스페인도 바르셀로나에도 300명 파티 파티가 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예. 여기는 아예 그 좀 이를 뭐라 그래 징벌적 그 과태료라 그러나요? 예. 네. 주동자 3명에 대해서는 60만 유로 네. 벌금을 그럼 부과했습니다. 얼마예요? 60만 유로면? 8억 원 정도죠. 우와. 3명은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정도 벌금 낸다 그러면 아무도 안 모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징벌적. 야,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야간 통행 금지를 프랑스 같은 경우에 밤 8시에서 저녁 6시로 앞당기려고 할 예정이라는데 결국 선량하게 잘 방역수칙 지킨 사람들만 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네, 그러네요. 아유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저 미국 보니까 코로나 긴급 지원금 $2,000 증액가 여기 이제 상원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네. 여야 지도자 집에 피 묻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막 낙서를 하고 이러고 있다면서요? 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600불 주기로 했다가 네. 2,000불 주자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정치권에서.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원은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원은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법안 발의권은 없지만 거부권이 있는데 설마 상원에서 거부하겠나 했습니다. 상원은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로 올려주자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뜻밖의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이 이유가 뭐냐라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지만 그 결과가 일단 분노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 맥코넬 원내대표 집 앞에 가서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스프레이 막 뿌리고 막 이렇게 저 빨간색으로 창문에다가 막 다 낙서하고 이랬더라고요. 네. 그게 다 언론에 나왔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내 돈 내놔라. 월세 못 내겠다. 월세를 취소해 주라. 네. 가난한 사람 죽이지 말라. 이런 일종의 그것도 테러죠. 예, 얼마나 그 새해 아침부터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민주당 지도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은 더 심하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하원에서 통과시켰거든요. 네네. 예. 국민들은 그게 아니고 당신도 공범이다라는 거죠. 통과 최종 안 됐으니까. 네. 거기는 돼지 머리를 집 앞에 던져놨더라고요. 이게 그 사진에 다 찍혔어요. 피도 뿌려놓고 물론 가짜 피겠지만은 뭐 그건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창문에다가 해놨더라고요. 내 돈 $2,000 내놔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걸 부결시켰는지 네네. 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공화당에서는 일단은 그 부결의 이유로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2,000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 일단 핑계를 네. 내세웠거든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이게 저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물러가는 2주 안에 내놓은 목리에 대해서 찬성할 생각이었고요. 예. 공화당의 원래 지지표를 붙잡아야 되는데 원래 지지표는 그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잖아요. 예. 네. 예. 그 공화당 원래 지지자들을 붙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부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짰냐 하면은 왜 2,000불 올리는 안만 하나만 올리느냐 두 개를 동시에 올려라. 뭐 올렸냐면은 대선 부정 문제 조사위원회하고 동시에 두 개를 올리면은 처리해주겠다가 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에이 참. 그러면 민주당은 그걸 동시에 올릴 리가 없죠. 없죠. 네. 그러면은 중간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그냥 깔딱깔딱 넘어가는 세도 못 내는 일반 국민들만 그냥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피해 보는 거죠. 아. 결국 정치적인 저 계산 때문에. 네. 참 미국도 상당합니다. 정치인들은 진짜 자기의 권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정말.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정말 묻고 싶네요. 정말. 예. 예. 이 바이든 정부 전반기 국정 운영 좌우할 수 있는 상원 다수당 결정 투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네. 현재 판세가 어느 정도죠? 상당히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두 석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50대 48로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두 석, 미국 상원은 100석이니까요. 공화당이 50석을 확보하고 있고 새로운 상원요.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했거든요. 조지아주에 두 석이 걸려 있는데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드디어 내일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석은 전부 다 공화당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여기 민주당의 두 정치 신인이 도전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슬아슬하지만 초박빙 속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예. 한 후보자는 0.8%포인트를 앞서고 있고 나머지 한 후보자는 1.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박빙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약간 앞서고 있는 거죠. 존 오소프 후보인데 신인인데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이에요. 평이 괜찮더라고요. 나머지 한 후보자는 라파엘 워녹인데 교회 목사님이에요. 어허. 이 두 정치 신인 목사를 야심차게 두 정치 신인 후보를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일 공화당이 이 중에 한 석이라도 이길 경우에는 51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이든 신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야심찬 첫 해, 둘째 해에 개혁 법안들이라든지 주도권을 상원에서 이번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계속해서 초반 2년 동안에 이 초를 뿌릴 수 있는 거죠. 주도권은 오히려 공화당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민주당은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민주당 이 두 후보를 다 이겨버리면 50대 50이 되는 거기 때문에 50석 50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예.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이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일 이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조지아로 지원 유세를 가는 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 바로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2,000불로 올려주는 네, 정예관을 바로 상원에서 부결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공화당이 현재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네. 부결시켜 버렸거든요.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먹힐 거냐. 그렇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태에서 또 이런 또 악재까지 또 공화당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두석 자체를 다 가져간다면 정말 큰 승리네요. 이게. 큰 승리죠. 그래서 어. 민주당은 전략을 지원금 $2,000 정예관이 공화당에서 반대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네.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예, 중국이 진짜 지금 또 심상치가 않던데 일단 이제 춘절 해마다 수억 명씩 이동을 하는데 이제 타도시 이동 금지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고려하는데 뭐 고향에 안 가면은 뭐 돈을 주겠다 이런데 지금 호응이 높다고요. 이 방안도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 저렇게 뭐 파티 예. 벌금을 아무리 과태료를 매겨도 저렇게 예. 하는데 결국 돈을 안 하면 돈 줄게라는 것이 더 나은 건가요? 중국은 지금 그 다음 달에 춘절 기간이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유럽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뉴이어스 이브처럼 이동 안 하는 게 최고인데 예. 특히 겨울에는 이동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 각 그 성별로 이동하면 신고를 하라. 그리고 각 성의 공원이나 놀이터 전부 폐쇄하라. 그리고 성별로 이동할 때 혹시 격리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네. 조치까지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격리 기간 뒀을 경우에는 저 같아도 고향 안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가장 호응이 뜨겁고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고향 방문을 안 하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기업이 등장하니까 저장성에 있는 닝보시에서 한 회사가 남아 있을래? 그러면은
660위안 약 한 12만 원 정도 네. 네, 예. 두께라고 하니까 이미 그 회사에 2,000명 정도가 안 갈게라고 신청을 네. 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본따 가지고 다른 기업은 춘절 연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9시까지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 출신입니다. 1,000위안을 줄게, 1,000위안 줄게, 15만 원 정도 줄게라는 네. 거죠. 이것도 사실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고향 방문을 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혹시나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신속한 복귀를 하는 조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그 11만 원을 뭐 받는 건 알겠는데 네. 이거를 춘절이 상당히 길거든요, 네. 기간이. 네. 근데 그동안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감시하죠? 중국이라 가능할까요? 그래서요. 예. 네. 다음 소식은 스페인 얘기네요. 예.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최남단의 지브롤터 본토 그리고 고립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분단국은 과장하면은 우리만 분단국이 아니고요. 네. 작은 땅덩어리, 작은 영역이라도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북부 지방하고 스페인의 남쪽 지방 지브롤타, 뭐 네. 조그만 여의도 한 2배 정도 크기의 반도, 섬도 하나 있고 성 비슷한 반도인데요. 이게 스페인 땅에 붙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영국의 식민지거든요. 네. 그럼 스페인은 우리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제주도 같은 그런 땅인데 네. 실제로 영국한테 뺏긴 땅이거든요. 근데 이게 EU에 가입함으로 해서 영국이 스페인이 국경선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1월 1일부로 영국이 완전히 EU에서 탈퇴하니까 그러면 딴 나라가 되니까 영국 식민지들은 어쨌거나 영국하고 동시에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시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남쪽에 있는 지브롤타도 영국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국경선을 쌓아야 돼요. 예, 예. 네. 이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브롤타에 국경선을 쌓는다면은 절대로 영국은 EU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 조그만 땅인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스페인 본토에서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을 해요. 네. 그 만약에 국경선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권 들고 패스포트 들고 왔다 갔다 다시 네.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EU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네. 예, 예. 즉 브렉시트의 마지막 협상이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해결을 못했는데 일단 6개월 동안은 국경선 쌓지 않고 그냥 자기 땅처럼 EU에 남아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임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또 위중하다 보니까 여기다 뭐 벽을 쌓는 것도 또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근데 6개월이면 또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뭐 근데 지금 해결 방법이. 예. 브렉시트 자체가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예. 나라들과 함께 네. 얘기.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북한 아일랜드 문제도 잠정적으로 국경을 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 잠정적이에요. 영국으로서 국경을 쌓고 싶겠죠. 네. 예, 예. 자기들의 해외 식민지인데요. 자기 진짜 땅인데. 쌓고 싶을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백신도 그렇고 아 차라리 그냥 다시 EU 가입할까 뭐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EU에서 나오지 마라. 생각보다 복잡하네. 무슨 결과들이 많네. 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네라는 여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이 지브롤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제 한번 했는데 엎질러진 분인데 아니 이게 정말 오래전에 국가 간에 합의한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무슨 식민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놀랍기도 하고 교수님들 택에 또 아직도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마침내